네,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가심비를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의 감정을,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청량하기 힘들고 표준화하기 힘든, 객관화하기 힘든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 그 가심비를 우리가 남다르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념을 하나 좀 지금 중요한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길을 찾는데도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오해 없이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브랜딩이라는 용어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거죠. 뭐 우리 옷도 브랜드도 있고 신도 브랜드가 있고 뭐 심지어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단순히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의 시대잖아요. 모든 게 너무 흔해 빠져서 다른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비교 우위를 내세우기 힘든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술도 평준화되어 있고 지식과 정보에도 뭐 어지간한 건 다 접근하기 쉽고 이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어떤 결속력, 관계력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탁월해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딩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블렌드라고 하죠. 우리 위스키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 블렌딩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저는 이제 의미로 브랜딩을 블렌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는 드시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블렌딩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딩과 블렌딩의 차이는, 브랜딩은 이제 옛날에 말 이런 거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풀어놓고 막 방모가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소시장에 막 몇백 마리씩 끌고 가면 네 손에서 막 섞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잖아요. 내가 내 소 찾아갈 때 큰 소만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소 엉덩이에다가 뭘 찍습니까? 불도장을 찍죠. R 하면 리차드, K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K 농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 농장에다, 소 가죽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영원히 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랜딩의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블렌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옆에 부족과 우리 부족이, 야,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혈맹을 맺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팔뚝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피가 막 흐르겠죠.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진짜 혈맹을 맺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블렌딩이라고, 이제 이 말의 유서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말의 이제 이 용어의 개념의 출발점들이 유서가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심장에다가 고객의 엉덩이에 불도장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에다가 불도장을 꽉 찍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돕니까? 안 돕니까? 돌아버리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거죠. 그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에 불도장을 확 찍는 거. 또, 혈맹을 맺는 거죠. 누구도 감히 이 연을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이런 걸 맺는 거. 이게 저는 이제 브랜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 잠깐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정도의 어떤 의지, 열정, 끈기,
집중력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나아가서 뭔가 내 삶에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 그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했구나, 그리고 그 감정에 브랜딩 했구나, 요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료들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나는 내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고객의 감정과 내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혈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에, 감정에 내 도장이 찍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공유하고, 이런 느낌과 개념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면 될지 한번 이제 찾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앞에 이렇게 좀 썰을 좀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또 개념 이야기가 나왔죠. 퍼서널리티라는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퍼서널리티라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한 개인의 정체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퍼서널리티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보다는 이 퍼서널리티라는 이 영어가 좀 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사회적 관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시아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어떤 것부터 해서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배경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격들,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게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좀 더 우리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 이런 걸 이제 말할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퍼스널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퍼스널리티가 브랜딩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심장, 마음, 아까 제가 가심비라는 표현도 했었죠. 상대방의 심장에, 마음에, 감정에 나를 각인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동료들, 나의 선배, 나의 원장님, 나의 같은 어떤 레벨의 친구들, 이 동료들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었느냐라는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때 단계에서 이해되고 학습되고 훈련되어져서 나의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서 그게 배어나올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직접적으로 찾아온 고객이든 아니면은 미용실에 그냥 들어온 내 고객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들어온 고객이든 어쨌든 제3의 영역에 있는 고객이라는 이 대상들에게 나는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즉 나의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되어야 고객과 나와의 관계가 강력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직장 다닐 때 이해되고 학습되고 훈련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이거 풀어나가겠는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합니다.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가치관, 인생관, 그 다음에 직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나의 어떤 종합적인 한 상, 장지원이면 장지원, 김지호면 김지호라는 이 한 상의 어떤 모습이, 퍼스널리티가 상대방의 심장, 감정, 가심, 이런 부분들의 도장을 꽉 찍어야 됩니다. 불도장을. 혈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언제 가더라도, 어느 때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 달 후에도, 석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해와 학습과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은 그 소비자들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객입니다. 자, 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많은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못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라는 것이 직장 생활할 때 잘 이해되어져야 되고 학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내가 창업하기 전에 이미 직장 생활부터 남다른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 본질이 나한테 인격으로 내재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부터 남다르게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퍼스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부하는 내용들은 제가 요 4분면을 다 완성시키고 나면 하나하나 따로 다 풀어가지고 하나씩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놔 주시면요, 잠시 후에 퍼스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상세하게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눌러놔 주시면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